마비말장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평가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비말장의 평가 목적은 첫 번째가 환자의 말이 비정상적으로 인지를 결정하는 거죠. 환자의 말이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판단해내는 거죠. 비정상적인 말의 특성과 중증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평가를 사용하는데요. 비정상적인 말의 특성이 무엇이냐 파악하는 것이 유형으로 우리가 알아내겠죠.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그 각각의 유형에서 얼만큼 심한지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평가의 목적은 이제 비정상적인 말의 원인을 밝혀내겠습니다. 원인이 무엇인가?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 말이 빠른데 알고 보니 파킨슨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도파민을 쳐야겠죠. 그렇죠? 뭐 이게 100% 치료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치료적 개입이 적절한지를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우리가 할지 근무력증, 중무력증 같은 건 어떻죠? 약물 복용이 우선돼야 되겠죠. 뭐 그렇지만 다른 것들은 우리가 먼저 치료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치료가 가능한지 언제부터 할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치료가 가능하다면 그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7가지 타입이 다 다릅니다. 치료 기법이요. 거기에 맞는 치료 기법을 찾아내고 그 방향들, 뭐 강도, 빈도,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비말장의 평가를 실시합니다. 마비말장의 비율을 평가할 때 비구어 평가와 구어 평가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비구어 평가부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어 평가에는 저희가 말 체계에서 여러 가지가 이제 다루는 것들이 있는데 주로 4가지를 주로 다룹니다. 그죠? 제일 처음에는 호흡 체계, 그 다음 발성 체계, 공명 체계, 조음 체계, 뭐 반사 체계는 놔두고요. 이 2개가 저희가 조음을 평가할 때 주로 보는 것들이죠. 어디서 많이 보던 겁니다. 그죠? 자, 호흡 체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 체계는 이제 얼만큼 많은 기류를 사용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평가하겠죠. 자연스럽게 숨을 쉴 때 호흡의 자세, 그죠? 바른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길이, 우리가 MPT라 그죠? 얼만큼 길게 호흡을 할 수 있냐, 그리고 범위, 그 다음에 속도, 이런 것들이 정상 여부인지를 살펴봅니다. 기류를 내보낼 때, 불러들일 때 우리가 정상 범위에 속해 있는가. 그래서 호흡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기구 중에 하나가 에어로폼과 파스입니다. 그죠? 이 2기의 이름을 또 기억해 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죠? 에어폼, 파스 이런 것을 통해서 환자의 호흡 체계 우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런 기계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연장 발성 있죠. 그죠? MPT를 측정해서 그 호흡의 길이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발성 체계인데요. 발성 체계는 보면 우리가 말소리, 음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후두 안에 있는 성대가 어떻게 기능하는가라는 걸 보는 것인데요. 공기의 흐름이 적절하게 조절되는 기관으로서 우리가 헛기침, 그죠? 헛기침을 크게 내서 성문 충격이 정상적으로 잘 닦이고 있는지, 그리고 공기가 새는 소리가 있다면 성대 닫힘에 문제가 있는지, 성대가 마비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기계로는 스트로보스코프 아시죠? 입 속에로 카메라가 달린 막대를 집어넣은 다음에 연장 발성을 하면 성대가 움직이는 것을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것을 보고 성대의 움직임이라든지 성대가 어떻게 닥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저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성문 하합이라 하압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다. 그죠? 성문 하압이 일정 이상 돼야 성대가 열리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 나눌 것이 이제 공명체계입니다. 우리가 공명체계는 연구개가 뭐죠? 인두와 잘 접촉해서 연인두 폐쇄가 잘 이루어지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입을 열게 한 다음에 환자의 안쪽을 보면
영구개가 대칭인가 이렇게 내려쳐져 있는데 입을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이게 한쪽으로 치우쳤는지 치우치지 않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지고 있으면은 어떤 방향으로 처져 있는지 이걸 보면 오른쪽에 문제인지 왼쪽에 문제가 있는지 뇌신경이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한쪽이 처졌게 되면 뇌신경 손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뇌신경이 손상되었다면 이완형 마비 말장애, 그래서 공명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정도를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양쪽이 처져 있을 경우는 양쪽 말초신경이 손상되었거나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 판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게 강하게 말하면 어떻게 하죠? 영구개가 올라가겠죠. 대칭적으로 움직여서 올라가는지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비가 있는지 없는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 연인두 폐쇄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나조미터 요거를 사용합니다. 나조미터 여러분들 아시죠? 예, 코로 열 검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음 체계를 이제 이야기할 차례인데요. 조음 체계는 이제 턱, 얼굴, 혀의 대칭성을 봅니다. 왜냐하면 마비 뇌신경 5번과 7번 이런 것들이 손상되거나 그 다음에 12번 이러면은 혀의 움직임이라든지 대칭성 그리고 손상 부분된 부분이 힘이 없이 처져 있거나 그럴 수 있죠. 그 이완형 마비 말장애나 그리고 불수의적인 움직임이 있는지 그렇죠. 연축이 있는지 혀의 연축이 있는지 혀의 연축이 있다면 말초신경이 손상된 경우다 그죠. 이런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구토 반사 우리가 입 안쪽에 이렇게 손가락을 넣거나 막대를 넣어서 접촉을 하면 12번 신경이 손상되면 어떡하죠? 구토 반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환자가 미주신경이죠. 10번이 미주신경이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 구토 반사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판정할 수 있습니다. 구어평가는 이제 모음 연장 발성을 많이 쓰는데요. 아, 이, 우와 같은 단모음을 될 수 있는 대로 길게 발성해봐라. 이러면 우리가 뭘 측정할 수 있죠? 네, 그렇죠. MPT를 우리가 호흡 체계를 평가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다, 그죠? 10초 미만일 경우는 병리성이다. 남자와 여자가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충족하지 못하면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명장애가 있느냐. 공명장애는 우리가 과다비성, 과소비성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는데요. 공기가 이제 연인두 폐쇄죠. 연인두 폐쇄. 연인두 폐쇄가 잘 이루어진다면 과대비성이나 과소비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없겠죠. 주로 이제 비성이 나타나는 게 니은, 미음, 이음이다. 그죠? 이것들 외에는 비성이 나면 안 되는데 이런 소리 외에도 비성이 난다면 이런 소리도 비성이 안 난다면 과소비성 이런 거 외에도 다른 소리도 비성이 난다면 과다비성 뭐 이렇게 우리가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성한 동안 코를 잡았다 열었다 하면 공명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건 우리가 맹강 공명 뭐 이런 것을 판정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공명은 비음치를 나타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다비성은 구강음만으로 이루어진 문장을 읽었을 때, 그죠? 과대비성, 비음이 들어가, 코끼리 코가 길다, 이런 것들이 이제 비성이 없는 거죠. 보면 미음, 이음으로만 구성된 이 문장은 대부분 다 비성인데, 이때 비성이 안 나타난다면 우리가 과소비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DDK가 있는데 그 다음은 DDK인데요. DDK는 기랑 반복 운동, 그 다음에 보면 교대 운동 속도와 일련 운동 속도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AMR은 펄을 1분 동안 빠르게 리드미컬하게 이야기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커 이렇게 따로 하는 반면 SMR은 퍼터 커를 한꺼번에 하도록 합니다. 이때 얼만큼 빠른가 그죠? 규칙적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제 퍼터크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이게 프로그래밍이 좀 들어가야 된다. 그죠? 양순, 경국의, 영국의, 음이
바꿔가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프로그래밍 바꿔져 가면서 이 1년 운동 속도를 측정하니까 그 뭐죠? 마비 말장애 말고 말 실행증과 구분할 때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단음절 및 단어 과제를 사용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라도 우리가 평가하기도 합니다. 구어평가에서 문맥을 발화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표준 문단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걸 읽어보게 하고 또 여기서 특징 중에 하나는 부하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부하 테스트, 필요 테스트라고 다른 말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긴 문단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읽게 하거나 숫자를 1부터 100까지 쉬지 않고 말하게 하는 겁니다. 중증 근무력증 환자를 감별할 때 쓰는 것들이 요 부하 테스트입니다. 이거 두 개는 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증 근무력증 환자들은 처음 시작할 때는 정상적인 근육의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근육이 움직이질 않죠. 그래서 소리를 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휴식을 준 다음에 다시 시작하면 정상적으로 말하다가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근육을 움직일 수 없게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대화를 하면서도 우리가 마비 말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주로 환자의 나이라든지 주소라든지 왜 왔는지 발병 원인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죠? 문진이죠. 문진. 인터뷰라고도 하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환자가 첫 대화 시에도 우리가 환자의 말 특성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고요.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설명해 보아라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K왑에는 뭐가 있죠? 피크닉이 있고요. 보스턴 실어증 검사에서는 뭐죠? 쿠키 스타프트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 그림을 보고 설명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 설명을 들으면서 환자의 말 특성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주고 읽으라고 뭐 신문 기사도 괜찮습니다. 그죠? 읽어보게 함으로써 말 특성을 방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강세 대조를 시킴으로써 강세 대조 문장은 차후에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강세를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같은 문장이라도 중요한 부분을 강세를 둬서 말하게 하는 연습을 하는데 그런 것을 이용해서 평가도 가능합니다. 치료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치료는 매일 지속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거는 뭐죠? 운동학습과 관련된 거죠. 매일 연습해서 운동학습을 시켜서 말을 잘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복합적인 감각 단서를 제공하는 게 좋습니다. 단순히 촉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것도 주고요. 그죠? 뭐 여러 가지 감각 단서를 주면 정확한 말을 산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운율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운율을 잘해야 말이 어떡하죠? 정상적으로 들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율 요소를 표현해서 연습하고 정확하고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피드백의 양에 따라서 학습 속도가 달라지는데 바르게 습득할 때는 피드백을 100% 주는 게 좋은데 일반화 과정을 갈 때는 그 피드백을 조금 50% 이하로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치료 프로그램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어려운 곳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시작점은 항상 피험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한 70% 포함된 것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잘 못하는 걸 30%.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걸 하면 실망감에 의해서 이제 치료를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없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소리, 낱말 수준, 가장 낮은 부분부터 시작해서 반복 훈련을 한 다음에 점진적으로 과제를 늘려갑니다. 복잡하게. 그러면 단어, 그죠? 단어 수준에서 뭐 단어도 여러 수준이 있습니다. 그죠? 단단어, 그죠? 이음절도 있고 2음절, 3음절, 4음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하다가 구, 절, 문장, 복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길이도 늘려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료 원리 이제 계속 이야기해 보면은요. 훈련이 진행됨에 따라서 반응의 정확성이 증진되면 점진적으로 속도를 높인다. 처음에는 느리게 연습하죠. 그죠? 운동 학습의 원리예요. 그죠? 모터 러닝 보면은 천천히 처음에는 쪼개서 어떤 운동을 쪼개서 연습한 다음에 그거를 붙여서
그리고 천천히 정확하게 연습한 다음 그것이 달성되면 속도를 조금 더 높여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치료 시 말 산출하는 데 있어서 뭐뭐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즉 우리의 말은 항상 어디서 일어나냐 하면 입 속에서 혀가 조음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미드 세지탈, 그죠? 가운데 정중 시상 면에서 이루어집니다. 말소리가 자음이 만들어질 때. 그리고 자세가 좋아야 말소리도 잘 납니다. 어깨도 펴고, 그죠? 충분한 호흡을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중요하니까 환자의 자세를 바로 잡은 다음에 말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치료의 목표는 자연스러우면서도 효율적인 의사소통의 목표로 듭니다. 이제 마비 말장애의 특성 중에 목표 중에 하나가 말 명료도를 향상시킨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근육이나 근육의 마비나 강직, 이완으로 인해서 말의 명확도가, 말 명료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의 점을 높이기 위해서 의사소통의 효율성이 높이기 위해서는 말 명료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겠죠.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 대체 의사소통을 쓴다. 너무 심한 경우, 환자가 너무 심해서 말을 할 수 없다. 이러면 보완 대체 의사소통을 사용해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구어 실행증의 치료는 자동 구어를 활용하여 수의적인 구어로 확대시켜 나간다. 즉 자동 구어, 우리가 자다 깨서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숫자 외우기, 주기도문 이런 것들에서 시작해서 수의적인 거, 자기가 스스로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도록 이 복잡성이 올라가겠죠.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 좋고, 학습 난이도를 점진적으로 어떻게 증가시켜서 치료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료에는 직접 치료와 간접 치료로 나누어서 이야기해 볼 수 있겠는데요. 직접 치료는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평가할 때처럼 호흡, 발성, 공명, 조음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교정해 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호흡을 보면은 환자의 호흡 패턴을 파악한 뒤 정상적인 호흡 패턴이 되도록 흉식 호흡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코로 흡기하고 입으로 호흡하는 훈련, 최적의 호흡 그룹을 찾아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충분한 이제 공기량이 있어야 음성을 산출하고 충분한 길이의 말을 할 수 있고 충분한 조음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발성인데요. 발성은 대조 강세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세를 조정해서 운율을 만들어 가는 거겠죠. 발성의 크기를 의도적으로 조절하고 휴대성이 가능한 확성기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범위입니다. 이완형 마비 말장애 같은 경우는 어떡하죠? 힘이 없어서 단음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말이라는 게 강세와 그 상황에 따라 조금 더 운율이 들어가는데, 이완형 마비 말장애는 근육의 이완형, 힘이 없기 때문에 단음도 이야기하는데, 이때 글라이딩이나 그죠? 활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이렇게 해서 발성을 조절할 수 있는 훈련을 해서 숫자 세기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과장된 억양으로 말합니다. 즉 과장된 억양을 한다면 우리가 운율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과장되게 한다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과장되게 억지로 만들어서 먼저 훈련을 한 다음에 자연스러운 말로 연결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음인데요. 조음은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조음점 지시법과 조음 유도법이 있는데요. 환자가 조음 가능한 소리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그 소리를 유도해 내는 것과, 그 다음에 조음점 지시법은 조음점과 조음자가 어디서 만나야 될지 직접 알려주는 겁니다. 이거는 조음장애에서 많이 다루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배워서 알고 있겠지만, 치조음을 만들어야 된다. 이러면 서랍자로 치조음을 접촉해서 여기에 혀가 닿아서 치조음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거. 아니면 양순이면 입술, 영국이면 영국의 자리를 직접 지시해서 가요. 아니면 도식 있죠. 인지가 가능한 환자들이 대부분이니까 얼굴의 단면을 보여주면서 혀와 입천장과 턱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공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원리를 설명해 줌으로써 환자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공명인데요. 공명은 듣기 훈련부터 합니다. 즉 과다와 과소 비성을 분리할 수 있도록, 구분할 수 있도록 인지 훈련을 합니다. 내가 구분해야 내가 말하고 듣고 어떻게 틀렸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밀기와 힘주기를 통해서 연인두 근육을 긴장시킨다. 이완형일 경우 어떻게죠? 연인두 폐쇄가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러한 훈련, 밀고 당기기 기법을 하면 우리가 근육에 힘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연인두가 상승해서 연인두 폐쇄가 이루어집니다. 연인두 폐쇄할 때 이 연구계가 상승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두가 좁혀져 들어와야 정확한 연인두 폐쇄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훈련을 위해서 밀고 당기기 뭐 이런 훈련을 합니다. 이완형 마비 말장애 환자한테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밀고 당기기입니다. 그죠? 고개 거상 보철기, 이게 연인두가 아예 안 된다, 움직일 수 없다 이러면은 아예 고개 거상 보철기 입천장에 붙여서 들어 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연인두를 들어 올릴 수 있도록 모양이 만들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을 천장에 끼면은 항상 어떻게죠? 연구기가 닫혀 있게 되겠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공명을 적절한 공명이 이루어지는 훈련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간접 치료인데요. 간접 치료의 첫 번째가 이제 감각 자극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할 때 마비 말장애라는 것 자체가 근육을 컨트롤하는 신경의 손상이나 근육 마비나 약화, 그리고 감각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구강 조음 기관들로부터 감각 자극의 양과 적합성을 환자에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개선시킨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능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감각 자극을 줍니다. 환자의 입술, 혀, 인두벽, 연구개 등을 솔로 문지르거나 그저 가볍게 두드리거나, 장갑을 끼고 해야 되겠죠. 글러브를 끼고 가볍게 두드리거나, 얼음 자극, 냉장고에 넣을 때 그냥 얼음을 넣는 게 아니고 이제 비닐 장갑 있죠. 거기 비닐 장갑이라고 하면 일회용 비닐 장갑에 물을 넣어서 이제 얼리면 얼음 막대기가 됩니다. 그걸 이용해서 감각 자극, 첨가 뭐 이런 걸 줘서 감각을 향상시켜서 운동에 있어서 그 운동의 움직임을 피드백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근육 강화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약해진 근육 혹은 마비된 근육을 강화함으로써 환자의 호흡, 발성, 공명, 조음을 다 개선시킬 수 있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뭐 환자의 이제 뭐 조음이나 공명을 만지지 않고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다라는 게 간접 치료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긴장도도 수정하는데요. 뭐 여기 보시면은 경직형, 그죠? 과소 과다 운동형 마비 말장애가 있는데 이런 환자의 경우는 과긴장이 나타나기 때문에 긴장을 낮추는 운동, 뭐 하품 한숨 작업 뭐 이런 것들 있죠. 긴장을 빼고 발성을 하는 훈련. 그리고 플래시드 하면 이완형 마비 말장애 하면 저긴장이죠.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긴장, 밀고 당기기 기법, 이렇게 힘을 줄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를 조금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치료할 때는 이 환자의 분류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과긴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긴장하는 건지. 과긴장이라면 어떡하죠? 긴장을 낮추는, 이완된 상태에서 말하고 조음하도록 만들어주고, 저긴장인 환자들, 플래시드 디사스리아 같은 경우는 어떡하죠? 긴장을 많이 한 상태, 뭐 책상을 밀면서, 벽을 밀면서 말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의자에 앉아서 손을 엉덩이 밑에 넣고 자기 몸을 들어 올리면서 말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체의 자세, 항상 바른 자세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말하기 위치 조절을 하는 게 있는데요. 환자의 머리의 위치를 안정된 위치로 바꾸고 지지는 정확한 말 산출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앉아서 목도 똑바로 하고 가슴도 펴고 이렇게 말했을 때 조금 더 나은 발성과 말을 산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체 자세의 수정은 말 산출에 되는 근본 원인인 호흡을 개선하고 발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말 명료도를 개선한다. 우리가 마비 말장애를 치료하는 것 최종 목표는 말 명료도를 개선하면 어떻게 하죠? 의사소통이 개선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치료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죠? 첫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마비 말장애 정의, 원인,
분류 방법, 그죠? 그래서 말 특성을 한번 알아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평가를 왜 하는지, 그죠? 그리고 평가 방법들은 다양한데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치료는 이제 간접 치료와 직접 치료,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이제 어떻게 치료하는지, 치료의 방향성에 대해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뤄야 되는 것들은 평가 방법과 치료 기법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온라인으로 만나서 다루면 되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동영상에 담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해봐야 되는 것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 만나서 우리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말 실행증으로 만나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